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차기셀러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공학계 핵인싸 임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아, 정말 오늘 한 분이 안 계시죠? 네, 오늘 결석생이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진짜 같이 이야기 꼭 나누고 싶은 주제인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저희 물리적으로 거리가 좀 있는 곳에 있게 돼가지고 같이 방송을 지금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제가 제목 아마 보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희 이름을 거꾸로 가는 성평등이라고 지어봤고요. 시간은 미래로 흐르는데 성평등은 과거로 흐른다. 네. 아, 정말 저희가 그래서 냉수를 좀 쏟아놓고 원샷하고 시작합시다.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야기 나눌 주제는 교육 장면에서의 우리가 성평등이 어디까지 와 있나,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 이야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근데 지금 네네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네, 네, 지금 좀 들어오고 계셔요. 계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샤이님도 잔디님, 네, 잔디, 엄마, 카얀, 안녕. 아이디 새로 만들어서 접속하셨다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의 성평등의 현황을 먼저 읊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찾아보니까 스쿨미투 다들 들어보셨죠? 스쿨미투라는 네. 거는. 제가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누가 읽어? 한숨 100번 쉬고 네네. 읽어주세요. 네.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 만점 주겠다. 여자는 쭉쭉빵빵해야 된다. 진짜 씨. 아이고. 볼에 뽀뽀하면 핸드폰 돌려줄게. 아, 그렇게 짧은 바지를 입고 오면 할아버지들이 너를 반찬으로 오해해서 삐 할 수도 있어. 강한이네요. 네. 몇 가지는 제가 못 읽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요? 네. 이런 일들이 놀랍게도 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생각해보니까, 저도 들어본 얘기예요. 정말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가 보여서 좀 미안한데, 아니,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 겪었던 얘기인데, 정말 이런 일인지 사실 몰랐죠. 네. 그때는 너무 막 숨쉬듯 많이 어.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때 되게 나이가 엄청 많은 할아버지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항상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예뻐하면서 도서관으로 부르셨어요. 그 도서관을 그래서요? 불러서 항상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공부를 참 잘하는구나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지금 칭찬하는 건 줄 알고.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 저거 읽다가 보니까. 근데 그쵸.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경험이 맞아요. 아마 있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샤인 1호님이 머릿속에 내말고 우동사리가 들어있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우동사리는 맛이라도 있지. 그렇죠. 진짜 네. 이거 사례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맞아요. 정말 무궁무진해요. 저도 뭐 학교에서도 있었고 저도 약간 뭐 그런 경험이 있고 저 회사에서도 있어요. 네. 오늘 할 얘기가 오네.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솔직히 음. 학원은 제재를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윤윤 안녕. 지영진 새로운 안녕. 아이디입니다. 친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친구도 환영합니다. 이 주제 참 우리나라 여자라면 관심 없을 수 없겠지만 그쵸, 그쵸. 이분도 참 관심 많은 주제죠. 사실 이런 지금 텍스트로 읽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숨 쉬듯이 우리가 들어온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 지금 지영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일들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때 저도 지난 이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너 그 선생님이 너한테 한 게 사실은 그런 거였다고. 진짜 성숙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눈에 맞아요. 보였던 거예요. 내 맞아요. 눈엔 안 보였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계속. 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있고 사실 최근에 또 그 예비 엄청난 교사들의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네. 학교의 선생님이 될 사람이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쵸. 네. 네. 모 교대에서. 근데 사실 그 뉴스에 나온 것은 서울에 있는 교대였는데 뭐야? 아니 서울에 교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천에 있죠. 그렇죠. 부산에도 있고 지역적으로. 그럼요. 네, 다 있잖아요.
근데 교대가 있는데 아무튼 그 교대 안에서 이제 남학생들이 그런 얘기들을 너무 서슴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 여학생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책도 만들어서 발간을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런 거는 공부를 하지.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슈가 돼서 학교에서 징계를 내렸는데 얼마 받았게요? 얼마 징계가 유기정학인데 유기정학. 유기정학. 근데 몇 주가 채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몇 주? 그러면 게이드가 아니야? 쉬고 오라는 거 아니야? 휴가를 줬는데? 네.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졸업을 할 수가 있고 교사가 될 자격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 징계에 대해서 이 학생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일시 정지된 상태래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오해는 근데, 마시고요. 네. 그쵸. 근데 사실은 그 서울에 있는 교대 말고도 기정님 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대도 마찬가지로 네,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고 있었습니다. 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특정 어떤 곳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좀 앞으로 많이 우리가 수면 위로 꺼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한 번 시작하면 네. 얼음 몇 개 깨야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잘 못하고 있었죠. 네. 희정님 반갑습니다. 회식이랑 다음에 네. 또 뵐게요. 다시 보기로 회식인데도 와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앞에 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직관적으로 드시잖아요. 앞에 얘기들은 진짜 성희롱, 성폭력 이런 수준의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정말로 우리 안에서는 이런 성차별적인 표현들은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급훈을 제가 좀 서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한 학기, 1년 내내 학교에 붙이고 그렇죠. 아이들이 지내는 거죠. 그렇죠. 앞에 보면 딱 보이는 거죠. 어. 그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안습이다. 내 얼굴이 왜? 내 얼굴이 왜?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이런 거, 들어가서 미팅 안 할 건데? 이런 거 근데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떤 여고, 여중 이런 데서는 고운 몸매, 순결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남학생 반에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 얼굴이 바뀐다. 여학생한테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아유. 입꼬리 관리가 안 된다. 아니 내 직업이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여중 경건한 여성이 되자. 작은 일에 충성하자. 부덕을 높이자. 나 큰일 할 건데? 조선시대? 어떤 남고 창조적인 사고, 자주적인 행동, 강인한 체력. 나 자주적일 건데? 정말. 제 체력은 저희 회사 내에서도 거의 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체력은 네. 이런 말 많이 들었다고. 잘못된 줄도 모르고 노출하고 맞아요. 있었다고. 맞아요. 정말 이런 사례를 제가 찾는데 너무 쉬웠어요. 어렵지 않아. 검색어 몇 번 맞아요. 치면 쭉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서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이제 아직 작은 씨앗이라는 생각이 들고 더 많이 싹을 틔워야겠죠. 네. 여기 한숨만 10번 쉬고 나갈까요? 정말. 물도 좀 한 잔 먹고요. 진짜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죠.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체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차별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이제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 여성들의 인권이 뭐 많이 올라갔다 이런 뭐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과연 정말 그걸 체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되게 궁금했는데 어제 바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여성의 그 경제활동이 사실 그 여성이 사회적으로 지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웬열 말 웬열 600대 기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굴제 기업들에서는 직원 비율이 24%, 그러니까 여전히 아주 적은 수준이고 5년 새에
0.8%, 1%도 아니고 음. 0.8%밖에 증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고용 여성 경제 참가율은 OECD 평균에서 한참 낮은 59%. 그리고 그 OECD가 33개국인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순위가 27위, 2017년 기준으로 27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는 너무 우리는 아직 뒤처져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동안 뭐 정책적으로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뭐 육아휴직도 뭐 많이 뭐 장려를 하고 뭐 회사에서도 여성을 많이 뽑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별로 변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성의 그런 경제 활동이 주요 분야가 이렇게 몇 개가 몰려 있어요. 주로 교육 쪽 맞아요. 이런 분야에 몰려 있는데, 아니면 서비스업, 뭐 맞아요. 콜센터, 그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 정도면 양성평등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육의 평등은 사실은 수치적으로 많이 놓긴 했거든요. 사실은 교육은 이제는 사실 우리 윗세대만 해도 이제 여자는 교육도 잘 안 시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딸은 살림미천. 그렇죠. 뭐, 뭐 동생들 대학 보내는 살림미천이고 막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맞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죠. 그러니까 교육의 평등, 그러니까 교육 기회의 평등 자체는 수치적으로는 이뤘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대학도 다 여자라고 대학 안 보내고 이러지도 않고 다 가니까 그렇구나, 이제 성평등이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정말로 사회 경제 활동을 진출할 때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잔디님 듣다 보니 더 화가 맞아요, 난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들으시면 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혈압 관리하시고요. 네. 아니, 저는 진짜 요즘에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여성의 강만갑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성의 그러니까, 정말 고용률이 속상하죠. 네, 그 한 기업에 여성이 30% 이상이면은 어떤 뭐 경쟁 입찰을 할 때 가산점을 줘요. 뭐 1점 이런 식으로. 여성 무대 기업 이런 식으로. 제가 입사했을 때 저희 회사가 교육 쪽에 이제 좀 주로 이렇게 특화된 분야니까 당연히 30%일 줄 알고, 넘을 줄 알고, 30%는 당연히 넘을 줄 알고. 당연한 하기는 인사팀에 저희 30% 넘죠? 그랬는데 아니요? 그 회사가? 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성의 그 재직 인원은, 그러니까 정말 정규로서의 재직 인원이 여성이 부족했던 거예요. 어머.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30%를 넘었습니다. 근데 좋은 일은 아니 30% 겨우 넘었는데. 그러니까 50이 되는 이 세상을, 사실 뭐 51이 돼도 돼요. 네. 회사원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카야님 사회 진출도 나가기 전에, 사회로 나가기도 전에 맞아요. 학부모 상담할 때 보면 아예 부모님이 여학생과 남학생한테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바로 다음에 이 교사분들의 기대도 얘기를 할 건데요. 바로 너무 중요한 거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육 평등, 교육 기회의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교육 결과에 따른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참 멀었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TVN에서 어쩌다 어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네. 막 달아주세요. 의견을 받겠습니다. 의견이 나올 때까지 좀 딴 얘기를 하면, 이 손경희 강사님이 그 4대 폭력 이쪽으로 굉장히 특화된 강사님이세요. 저는 사실 이분이 TV에 나오기 전에 저희 회사에서 그분이 유명하지 않을 때 오셔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그 기업들은 무조건 해야 되죠. 4대 폭력 네. 강의를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분한테 직강을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울었어요. 근데 저는 동영상으로 보고도 울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내 마음을 너무 이분이 그때, 제가 되게 리액션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원래 이 말 잘 안 하는데 이 얘기까지 한다면서 본인의 그런 개인 스토리를 막 얘기를 하시면서 진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서 저는 완전 거기서 막 감동을 받았는데 약간 감동과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는데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남자분들은 그리고 저희가 이분을 다른 기업에 이제 그런 사내폭력 강사로 많이 모셨는데 모 기업에서 특정 기업에서 굉장히 불편했다고. 그러니까 남자로서 마치 내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불편했다고 반응이 되게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무거웠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랬군요. 네. 할 말을 잃는데. 네. 이거를 그러면 이야기를 좀 네. 해볼게요.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 땅, 물,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결국 답은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는 숲이라고 얘기를.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뭐 답이라고 할 건 없지만 이 강사가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남자가 나무라면 여자도 나무지. 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런 남자의 이미지, 여자의 이미지를 사실은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요. 남자답다, 여자답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 고정관념, 젠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흔히 남자답다 혹은 여자답다, 남성의 이미지, 여성의 이미지라고 생각되는 어떤 역할들 혹은 특성들 이런 거에 대한 이미지들을 성고정관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동의해서 여기다가 넣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여자답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는 단어들, 남자답다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답다. 의존적이다, 주관적, 수동적, 비경쟁적, 모험심이 적고 자신감이 적고 야망이 없고 섬세하고 온화하다. 일반적으로 남자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독립적, 객관적, 능동적, 경쟁적, 모험적, 자신감이 있고 야망이 있고 거칠고 타인의 감정에 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보다 연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여자 같지 않고 참 독립적이야. 이런 얘기. 그 친구는 남자답지 않고 좀 섬세한 편이야. 맞아요. 그다음에 뭐 약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그 친구는 여자답지 않게 아주 그냥 뭐 이렇게 막 야망이 있어. 야망 있어. 아주 그냥 다른 남자들이랑 같이 있어도 아주 경쟁력이 있어. 이런 아니 왜? 아니 왜 그게 여자다워야 되고 갑자기 저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좀 제 목소리를 좀 잘 내는 편인데 어느 분이 저를 다른 분한테 소개하실 때 뭐 제가 뭐 이대에서 교육공학을 전공했고 박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은 연대 경영학을 나고 이랬는데 저는 첫 마디가 얘는 세다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거기서 저 공부할 만큼 했는데 맞다 너 박사지 이러면서 맞다라니. 일단 저한테 드는 생각은 센 사람. 근데 왜? 남자들은 의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옷을 갖다 입었는데 우리는 되게 어머 예쁘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잘 어울린다 이라고 표현을 그쵸, 해준다거나 스타일리시하다. 너 되게 여성스럽게 입었어가 아니라 너 오늘 센스 있게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너무 우리 머릿속에 정말 고정관념이 맞아요. 무의식 속에 잡혀 맞아요. 있어서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은 맞아요. 성찰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지금 저희끼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나쁘다 혹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여자다운 게 뭐가 어때서 남자다운 게 뭐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주체가 저희가 다 여성이기 때문에 너무 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혹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자답다, 남자답다라고 하는 스테레오타입의 피해자는 여자들뿐만이 아니에요. 그쵸. 남성들도 똑같이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박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남성다움의 그 박스에 갇혀 있는. 맞아. 그래서 왜 남학생이 굉장히 섬세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감정이 굉장히 풍부한 남자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너 남자답지 못하게 울면 어떡하니? 이런 것도 사실은 남자아이에게도 이제 피해가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이름을 알 수 없는 네, 카루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참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네, 성별 차이를 야기하고 있는 어떤 요인들이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자, 같아요. 앞에서 여자답다, 남자답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 우리는 여자다움이 계속 강요를 받고, 왜 남자다움이 계속 강요를 받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학교에서도 일부러 선생님들이 막 차별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 그런 뭐 여자다움, 남자다움이 고착되어 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교육적 요인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바로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인데요. 교사 자체가 어떤 여자답다, 남자답다라는 그 무의식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학생한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아무래도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이 물론이죠. 계실까봐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예전에 뭐 그리스 로마 시대 막 이럴 때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 조각한테 막 예쁘다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하면서 하니까 그게 정말 예쁜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변한다라는 게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바로 그게 이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거를 보시면 성편향적 인식으로 인한 잘못된 칭찬과 피드백. 이게 공대에서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지금 바로 한 두 번째, 여자들이 팀에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이거 회사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팀에 있으면, 너무 들어요. 여자들이 팀에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팀에 들어가. 그 여학생이 잘하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그룹에 있는, 우리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팀이 되는 게 아니라 여자가 팀에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들어간다. 근데 사실은 이분은 칭찬을 하려는 거예요. 여자들은 온화하니까. 성격이 좋으니까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왜? 굳이 왜? 그 다음에 여자들은 꼼꼼하니까. 안 꼼꼼하거든요? 저랑 같이 일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안 꼼꼼해요. 근데 꼼꼼하니까 뭐 잘 챙겨줘라. 왜 내가 챙겨줘야 되지? 그쵸. 나도 책임받고 싶은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전달이 되면서 결국 학생들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저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보통 여자들은 수학을 못한다. 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고. 근데 그 여성, 뭐 성차별, 성 때문에 그 수학적 지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누적돼서 여자들은 수학을 못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학습이 돼서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고 그리고 점수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실제로 그거 종단 연구 결과를 봤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생물학적으로 다른 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교육 장면에서 발현되는 다양한 어떤 역량이나 성향 같은 것에 정말로 유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당 부분은 어렸을 때 뭐 미디어에서 접하는 거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거 혹은 학교에서의 은켈리님 오케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자연스럽게 보고 배운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오히려 그게 발현되는 부분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은 설령 정말로 뭔가 진짜 유전적인 차이로 인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고착화해버리면 분명히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게 당연한 것처럼 말해버리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소외감? 이런 것들이 맞아요. 사실 저는 걱정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태도 차이라는 것도 실제 연구 결과인데요. 일부러 막 남학생한테 뭐 남학생을 더 잘해줘야지 여학생을 못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교사들의 태도 차이가 이게 관찰 연구였어요. 관찰 연구에서 나타난 건데 남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 시간을 더 줬대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너 한번 이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저런 방향으로 생각해보면 어때? 라는 피드백을 줬는데 여학생한테는 이게 답이야를 직접 알 수 있는 피드백을 줬대요.
그러니까 여학생은 이걸 잘 못하니까 내가 더 잘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이 결국 이렇게 두 가지 정말 그 과학이라는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왜 과학과 수학 인재 중에 여성이 부족하냐라는 의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세계적으로도 좀 비슷한 문제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지금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태도 차이로 가져온 저 연구가 둘 다 외국의 사례입니다. 맞아요.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약간 하소연인데요. 아까 저거 여학생들은 이 팀에 있으면 분위기가 좋으니까 저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 잠깐만 화를 이렇게 하고 제가 회사에 있을 때 겪은 일인데 제가 솔직히 저의 상사가 저도 뭐 잘한 건 아니에요. 저의 상사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를 너무 많이 했고 말바꿈을 너무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정말 저는 언제까지 있을 사람인데 막 저한테 막 5개년 계획을 세우라고 막 약간 이런 일을 하니까 당연히 표정이 그렇게 밝지 않죠. 근데 저한테 아 그냥 그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으면 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 사무실에 있는 저 그때 연구원으로 있었는데 아 사무실에 있는 여자 직원인데 빵긋빵긋 웃어야지. 왜 내가 웃으려고 여기 있나? 내가 저 네. 갑자기 그 말 생각났어요. 왜 예전에 SNL에서 김숙님께서 찍은 거. 이렇게 약간 좀 뭐랄까, 패러디? 미러링이라고 하죠. 어디 남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냐. 네. 정말 그분 왜 담장 넘으셨대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너무 나갔네요. 네. 일단 네. 네. 아니, 근데 이런 사실 명확하게 차별적인 언어도 사실은 있지만, 칭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저 칭찬한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맞아요. 정말 잘못이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한 애매한 영역들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정말 좀 우리는 좀 감수성을 이제는 높여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음 장을 볼까요? 네, 그리고 또 교육적 요인, 제가 너무 앞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교육적 요인이 또 다른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와 교육 과정에서도 드러나는데, 이미지와 어휘의 차이,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6차 교육 과정에서 7차 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나오면서 이건 많이 그래도 바뀐 편이에요. 그래서 과학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을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사람으로 그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실에 그냥 놀라는 표정으로 그린다거나 하는 게 굉장히 대표적인 이미지 차이였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실 남자 중심의 사례가 항상 제공이 돼요. 특히 대학에서는 또 그런 게 많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에서는 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많이 그래도 고쳐져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여자는 뭐 모르죠. 군대 안 갔으니까. 근데 군대에서 있는 사례 학습 원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본인한테 더 공감할 수 있는 사례로 이 학습의 원리를 제공했을 때 훨씬 더 잘 이해한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모델이. 근데 그 모델을 남자 중심으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더 잘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여성 중거 집단의 부재. 사실 이거는 과학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하는데 모든 사례, 뭐 실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남자라는 성별을 중심으로 뭐 해부 같은 걸 할 때도 남자를 중심으로 그 사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공감해 주셨고요.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필요 없는 사람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미래교육 인사이트, 저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 갑자기 든 생각이 제가 중학교는 이제 여중을 나왔고 고등학교는 공학을 나왔어요. 근데 중학교 때 해부 실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저는 이제 그때 그 물고기를 해보는 거를 실습을 했거든요. 근데 여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지 아마 공학이었다면은 남자들이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과였어가지고 그런 이제 과학적인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저희 학교가 제 학년이 600여 명 정도 된 되게 큰 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때 학교를 대표해서 무슨 경시대회 비슷한 거에 나갔어요. 근데 저랑 다른 친구랑 둘 다 여자만 나갔거든요. 이제야 생각해보니 그게 엄청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네.
공학에다가 남자들이 대부분이 있는 이과 계열에 근데 여자한테 그 기회를 줬다는 거는 갑자기 그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네. 새로운 분들이 많이 네. 들어오셔서 토플리아 키트님 네, 공감해 주셔서 공감되는 내용인 것 네네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새로 오셨다고 히든 덴트, 히든 네, 덴트, 김감성님. 김감성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 샤이님께서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방을 방장 역할을 방장 역할 해주셔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여성 중거 집단의 부재와 관련해서 제가 나중에도, 이거는 조금 미뤄뒀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학교 및 활동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러니까 여자들끼리는 여자도 어떻게 해야 되니까, 팀에 남자 팀에 일부러 섞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넣어주는데, 사실 여자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팀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연구 결과에서 근데 그러면 한번 여자들이 그렇게 보조적인 역할만 잘한다면 여자들끼리 다 모여있을 때도 보조적인 역할만 하나 한번 보자라는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자들끼리 모여있으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훨씬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전장에서 봤던 것처럼 여자들은 보조적인 역할, 온화하게 만드는 역할, 팀을 잘 융합시키는 역할, 꼼꼼한 역할을 잘하니까 라면서 넣어주는 그 팀으로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연구 결과에서 실제로 보고가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녀공학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과 여자 대학교에서 팀 프로젝트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남녀공학에서는 팀 프로젝트를 하면 이렇게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남학생들이 주로 맡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특히나 또 남학생들이 군대 갔다 와서 이러면 이제 나이도 또 많고 남자아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남학생들이 리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아직 굉장히 흔하다고 들었고, 물론 당연히 발레도 있습니다. 이게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인 경향성이 아직은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공대에서 제가 이제 지난 2년 동안 공대 교수님들을 위한 성인지 교수법 이런 거 프로젝트를 좀 했었는데 거기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대에서 그러면 팀을 어떻게 짜야 되고 리더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게 공대에만 딱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머, 여대만세 해주셨고요. 여대만세.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대가 여대의 장점 크죠. 이런 연구들도 있지만 또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얘기를 하자면 리더를 뽑는 방법으로 가장 예를 들어 연필을 굴려서 빨간색 집은 사람이 리더하기 이런 식으로 정말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기회를 주는 방법 같은 것도 실제로 많이 시도가 되고 있어요. 가위바위보 하면 되겠네요. 가위바위보 정하기도 있어요, 네. 거기에.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평등이라고 하는 걸 교육 장면에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교육도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떤 성평등적 언어를 쓰고 행동을 하고 이런 태도를 가지는 교사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이 그러면 해외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나? 이 성평등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게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스웨덴의 사례가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프로노맨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프로그램인데 성평등과 관련해서 토론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단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성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생각해서 나는 뿅뿅뿅이라고 불러줘.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고 싶어. 그리고 나는 남자, 여자 혹은 중성 등등 나는 이런 성별로 나는 나의 정체성은 이래 라고 하는 걸 밝히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식의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사회적인 소수자, 사실 이 성과 관련해서 여성이나 혹은 다른 그런 성적인 지금 정체성을 크리에이터님 가지고 반갑습니다. 계속 끊긴다고. 끊긴다고. 그래서 그 소수자인 사람들을 우리가 학교 안에서 소외시키지 않고 배려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그런 토론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네, 실제적으로 제가 그 스웨덴을 또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스웨덴에서 가장 약간
그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화장실이 성별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쓰는. 근데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에서 서울시에서 그걸 도입한다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위험해서 어떻게 쓰냐. 맞아요. 사실 뭐 네. 사건이 있기도 했죠. 네. 네. 토론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라고 그쵸. 네. 지은님께서 저희 지은님께서 오늘 같이 노트에서 댓글로 지금 참여를 네.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생물학적 성을 중요하지 않고 생각해서 불리고 싶은 이름이나 성별 이런 걸 밝히고 공유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가 앞으로 저는 남자 크리스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네. 두 분은 저한테 네. 남자 크리스님 네. 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음 주부터 크리스님이 나 왜 크리스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아 저희는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드려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아니야. 뭐라고요? 더운데? 아무 말? 넘어갈. 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도 이제 성평등과 관련된 교육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예요. 교대나 사범대,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이 예비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이나 이런 것들, 성평등에 대한 교육 과정을 도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피 먹고 싶은 거 아니고요는 뭔 얘기인가요? 크리스에서 연장이 아, 네네. 아무 말? 저희 아무 말이 죄송합니다.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런 예비교사들의 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예비교사 교육 프로그램 안에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좀 들어오고 그렇죠. 원하기는 의무화까지 되면 좋겠다. 네, 더 라는 강화가 생각을 돼야 되겠죠. 어제 그거 스브스 보셨어요? 네. 와, 여러분, 제가 다른 방송을 캡처해 오면 이게 그 저작권법에 걸리기 때문에 못 해왔지만 스브스 뉴스 우리 방송 끝나고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스브스 뉴스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성과 관련된 뭐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성교육에서 그러니까 성교육을 네, 한다고 네. 했는데 성교육이 장면에서 성희롱이 벌어지는 네. 굉장히 네. 이제 큰 문제, 이게 지금 요즘 현실이라고요?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사분들, 그리고 예비 교사의 성인지가 전반적으로 높아져야 되기는 해요. 아직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을 많이 그런 하고 점에서 있어요. 이 프랑스에서 하는 네. 것들이 굉장히 의미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성평등을 확산하기 위해서 교육 공동체 교육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실 직업 세계에서의 성평등이 아직 우리나라도 한참 멀었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촉진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성차별적인 어떤 행동이나 폭력을 예방하고, 그리고 시민 참여 활동을 좀 강화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계 여성 인권의 날이나 아니면 세계 여성 폭력 근절의 날, 이런 날에는 이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계기 교육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너무 흥분해요.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있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와우. 자,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물을 다 마셨어요. 어떡하죠? 저도 지금 남아서 더 떠오고 싶네? 다 마셨어요. 더 떠오고 싶네? 여기 한 2리터 좀 떠놓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학교 성평등 교육의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통계적으로 나온 거고요. 이게 2016년도 리포트예요. 뭐 시간이 조금 흐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한 3년 정도 데이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앞으로 왔어. 하나 아니고요. 물 먹는 하마이신가요? 너무 분노해서요. 네, 여기 습침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정말. 들어갈 게 있어야 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양성평등 교육 참여 경험을 보니까 수치적으로는 일단 절반 가까이 이런 교육을 받은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받고 있나 교육 시수를 살펴봤더니 1시간 미만이 17.2%, 그리고 6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1시간에서 4시간. 사실 굉장히 짧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4시간에서 7시간 정도 하는 게 이제 11.6%, 그 이상 하는 거는 2.4%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혹은 뭐 2시간 이렇게 제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3시간, 뭐 4시간 이내로. 그러면 그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나라고 하는 걸 또 조사를 해봤더니 59.9%가 그냥 특강식으로, 그냥 일회성 이벤트식으로 성평등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30.2%, 이거는 중보 공답이 가능했거든요. 30.2%에 해당하는 게 시청각 교재, 영상 틀어주는 형태로 그냥 진행을 한 거고, 뭐 토론을 한다거나 실제로 학생들이 사례를 뭐 조사하거나 이런 식의 좀 더 적극적인 방식은 굉장히 좀 적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들을 저희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이런 공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서,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게 올라왔었어요. 초중고 학교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합시다. 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왔었고요. 참여 인원이 이게 몇 명이죠? 저 이미지팩트는 이렇게 21만 3,219명. 네,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동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토론 문화가 아직 힘든 교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말로 사실 이거는 토론하고 우리가 이거는 정말로 인지적으로 알고 끝나는 교육이 네. 아니잖아요. 정말로 태도와 관련이 있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토론하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교육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청원을 해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사실은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올해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기존 교육 과정의 성평등, 인권 내용을 분석하면서 통합 인권 교육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지, 몇 시간을 교육할지, 교과에 어떻게 반영시킬지 다양한 연구가 이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젠더 전문가를 비롯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관련 법을 제정하거나 교육과정 개편에 반영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청원 시작이 2018년 1월 6일이었고 청원 마감이 2018년 2월 5일. 그때 이후로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스브스 뉴스를 잠깐 저희가 소개를 했잖아요. 저희가 이런 그 움직임을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얼마나 우리 교육 현장에 지금 제도가 바뀌고 있고 실천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 스브스 뉴스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쿨 미투를 근절하기 위한 시리즈물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 안에서의 어떤 그런 성차별적인 언행들 혹은 성희롱적인 언행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아까 봤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성인지 교육에서의 장면들을 소개를 해줘요. 그런데 굉장히 어이없는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아, 정말. 아, 그거는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방송 끝나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스브스 뉴스가 굉장히 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더 냅시다라고 하면서 청원을 받고 있어요. 스브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참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목소리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전달을 한다고 하니까 끝난 다음에 그 스브스 뉴스 한번 영상도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청원도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텀블벅에서 그 프로젝트 밀어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참여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그 모인 금액들은 그런 피해자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관심 있으시면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되게 머리가 아파졌어요.
저도 두통이 네. 오는 이유는 이거겠죠? 좀 덥죠? 네, 감사합니다. 방송 끝난 후에 꼭 청원 참여할게요. 네, 라고 다 해주셨습니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를 내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특히나 교육 현장에서 남은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지금 민무숙 박사님께서 그 기고한 글에서 제가 발췌를 했어요. 민무숙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원장님이시거든요. kelly님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또 그 힘내라고 네, 저희 보고 힘이 감사합니다. 나네요. 그 아까 댓글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머, 어머, 또 아까도 하셨는데 큰 손. 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본주의. 철저한 자본주의. 모든 분께 감사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아까도 사실 기회 평등과 결과의 평등에 대해서는 댓글창에서 또 많이 참여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셨죠. 네. 그러니까 사실 많은 경우에 요즘 애들 다 대학 가고 여학생들이라고 뭐 교육 못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는 무슨 불평등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교육 기회 평등은 이루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의 어떤 정말로 내용까지도 그리고 결과까지도 평등을 가져오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들 학교 가잖아가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성평등 관점으로 학교 문화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했던 거죠. 급훈. 정말 그냥 교실 곳곳에 있는 모든 것에서 선생님이 하는 모든 것,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서 이 성평등 관점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육 현장이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육을 좀 넓게 봤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많은 거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인지 관점에서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미디어의 역할이 크거든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이런 성평등을 이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영화도 보셨다면서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알라딘이요? 여러분 혹시 알라딘 보셨나요? 주인공이 왜 알라딘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스포라서 이제 더 얘기는 안 하는데 아무튼 그 영화를 꼭 보세요. 요즘 개봉한 영화라서 뭘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지만 뭐 다들 아시니까 거기 자스민 공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주의 전통적인 그런 고정된 역할을 벗어나서 더 큰 세상으로. 카야님 보셨다고. 네. 스피치리스. 네. 여기까지. 알라딘이요, 뭐. 크리에이터님 이러실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크리에이터님 알라딘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 한번 다시. 근데 요즘에 최근에 약간 여성들이 주인공인 영화가 많이 좀 부족했다라고 비판들이 많았는데 좀 최근에 이제 그게 많이 이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이제 고정된 그런 성 역할들이 좀 많이 깨지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되게 약간 좀 기쁘고 고무되는 저는 교순간이 그 겨울왕국. 네네네. 진짜 아직도 애들은 레리꼬를 한다. 그쵸. 아직도 아는 아이가 이제 남미에 사는데 얼마 전 생일이었거든요. 생일 파티를 이제 엘사 분위기로 아직까지 남미에서. 근데 정말로 사실 우리가 그런 미디어 특히나 뭐 디즈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어렸을 적에 우리가 봤던 디즈니 만화 영화들은 다 여자는 예쁜 공주님. 정말. 미니마우스도 이렇게 예뻐. 예쁜 그리고 공주님. 늘 이렇게 도와주고 왕자의 그 손길을 기다리고. 맞아요. 그래서 끝날 때는 말도 안 나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서사들이 많았잖아요. 여기 지금 너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청자 미디어 센터 강사 교육 받을 때 강사님이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내주셨는데 못 맞추셨다고. 무슨 문제를 내주셨을까요? 네. 궁금하네요. 저희도 맞출 수 있을까요? 무슨 문제였는지 한번 공유해 주세요. 아직도 멀었나 봐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사실 아직도 멀었나 봐요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출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 정도면 그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나 맞아. 정도면 뭐 게임 사람이지. 게임 사람이지. 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여성을 굉장히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여성을 칭찬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그것이 여성 혐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지은이 왕자님을 만나서 진짜 행복했을까요? 하나 더 이 크기 킬링 포인트네요. 터진다. 그 다음에 속이 터졌을 수도 있어요. 그 왕자님 때문에. 아무튼 오늘 이 얘기를- 화면 캡처하기로 하자. 네. 갑자기 생각난 게 오늘 저희가 그 정한 주제가 거꾸로 가는 성평등이잖아요. 근데 이걸 생각해냈던 게 사실 그 거꾸로 가는 남자들이라는 영화 제목에서 저는 네. 착안을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영화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추천 많이 그 하는 제목이 네네. 정확하게 그게 맞나? 거꾸로 거꾸로는 가는- 맞는데 거꾸로 가는 남자인가 거꾸로 가는 남자들인가? 우리 한번 검색해서 네. 근데 저도 정말 재미있게 봤어요. 그 영화인데 그게 어디 영화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지 네. 않나요? 맞아요. 그게 가는 거꾸로 가는 남자. 네. 그래서 어느 나라의 거죠? 프랑스. 프랑스. 히든덴트님 네네. 네네. 병원에 아버지와 아들 병원에 아버지와 아들이 다쳐서 왔습니다. 수술하러 온 분이 가족이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저 이건 답은 아는데 알아서 네. 잠깐 쉿. 네. 이 뭐죠?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돼요. 병원에 아들이 다쳐서 왔는데 수술하러 의사가 왔는데 이 수술하러 온 사람 그리고 보호자가 있었는데 보호자가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수술하러 온 사람은 누구였죠? 라고 하는 질문. 네. 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술하러 온 의사의 성이 무엇이었냐라는 그쵸. 결론적으로는. 그쵸. 네. 어머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러 온 의사라고 했을 때 그냥 떠올리는 직관적인 그 성별이 의사는 남자. 그렇죠. 의사는 남자, 이렇게 간호사는 여자.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여성일 수도 있지. 음. 이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고정된 성 역할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제기하는 맞아. 아주 좋은 문제.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퀴즈가 차라리 이렇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도 이 퀴즈를 보고 이렇게 띵 하는 깨달음을 얻고 맞아요. 그 다음부터 한 번씩 바꿔서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많이 공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진로 교육에서도 이런 성적인 그런 네네. 고착 이미지가 없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도 저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헤일리즈 님이 또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명작인 것 같다고 마지막 결말이 참 띵했다고. 띵말인가요? 거의 말을 지어내고 계세요, 네. 우리 지인님께서. 띵 그런 뜻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저도 이 거꾸로 가는 남자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지금 사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행위들 있잖아요. 그거를 남성들이 똑같이 하고요. 그리고 흔히 지금 남성들이 하는 행위를 여성들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것이 얼마나 생경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 나와요. 남자가 되게 짧은 이제 옷을 이렇게 탁 붙고 짧은 옷을 입고 이렇게 막 직장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성 상사가 보기 좋은데 이렇게 한다든지 그 여성 상사는 아. 자기의 복근을 자랑하며 그쵸. 옷을 이렇게 셔츠를 다 이렇게 풀어 헤치고 와서 내 복근 한번 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래도 장면들이 복근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복근이 없는데 보여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복근 있으나 없으나 보여주시면 안 네. 됩니다. 그렇죠. 오늘 마무리 멘트. 네. 성인지 교육은 결국 미래 교육이다. 우리가 네. 미래 교육을 얘기하면서 왜 성인지 교육을 얘기하냐.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융합인재를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도 스팀 교육에 대해서 다뤘고 그 융합인재라는 건 사실은 어떤 생각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맞습니다. 융합인재거든요. 성이라는 것도 남성 위주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남성, 여성, 뭐 제3의 성이 있을 수도 있죠. 제4의 성이 그쵸.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관점을 모두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융합인재이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이 더더욱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사실 최근에 정말 막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인공지능이 뭐도 할 수 있대, 뭐도 할 수 있대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역할을 우리 인간이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이 저는 오히려 이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사실 데이터에 기반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잖아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 자체가 성차별적인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결론을 낸다면 그 결론 또한 성차별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어떤 편향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어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런데 인간은 그거에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차별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거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인간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라서 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네. 저는 좀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지금 네. 방금 얘기하신 거에 이어서 요즘에 이제 기업들이 AI를 도입해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 AI가 그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를 답습해서 그 사람들의 서류 같은 거를 심사를 하다 보니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고로 서류를 보면서 여성 탈락자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데이터에 기반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뭔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토플리아 키트 뭐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아까 추천 감사하고요. 인공지능이 성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는 사례가 정말 많다. 아마존도 네. 그렇다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런 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네, 맞아요. 되게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미미 하나만 우리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성인지에 대해서 더 깊게 고찰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교육 장면에 더 적극적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좀 하루를 던져봤고요. 사실 정말 오프 더 레코드로 할 얘기도 많았는데 아직 여기까지만 쌓였는데 저희가 맞아요. 검열을 하긴 했어요. 사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오늘 욕해도 되냐? 그래서 욕 되게 고민했어. 어떻게 욕을 네. 할까? 그래서 뭐 쌍쌍바 정도 저희끼리 항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를 아, 해야 그쵸, 될 그러네요. 시간이 네. 됐어요. 그래서 늘 생방송 하시나요? 어쩜 시간도 잘 맞추네요. 라고 하는데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만나고 있고요. 만약에 8시에 생방송으로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보기도 더 가능합니다. 듣고 싶으시다고. 네. 더 할 수 있는데 좋다. 이게 더 한 할 수 시간이면 있는데 끊겨요 이게 이게. 끊겨요. 그래가지고 네. 막 이렇게 되거든요. 네. 물건 안 담고 지금 잘하시고 던질 거 치웠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물은 다 마셨습니다. 지금 이제 1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더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유익하고 좋았어요.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보람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음 주에도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고요. 제가 뭘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에도 저희 교육계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저희 다음 주에도 미인합시다.